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철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은 원형 철근과 이행 철근이 있습니다. 이행 철근은 이 부분이 마디죠. 마디와 이 부분이 리버입니다. 리버가 있는 철근을 이행 철근이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행 철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행 철근을 사용하는 이유는 마디와 리버가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 시 부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철근에는 기본적으로 철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표시되어진 문자는 제조국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K로 표기했는데 지금은 표기법이 바뀌어서 KR로 표기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C로 표기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J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문자는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HS는 현대제철을 나타내고 DK는 동국제강, HK는 한국철강, DH는 대한제강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호칭지름을 나타냅니다. 호칭지름은 철근을 굵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오는 도트나 숫자는 강종에 대한 정보입니다. SD300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없습니다. SD350 같은 경우에는 숫자 3 또는 도트 하나가 표기됩니다. SD400 같은 경우에는 숫자 4 또는 도트 2개가 표기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이 2개 찍혀져 있죠. 따라서 SD40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4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SD400이 되겠습니다. 이 두 철근은 같은 강종이 되겠습니다. SD500 같은 경우에는 숫자 5, 도트 3개가 표기됩니다. SD600 같은 경우에는 숫자 6 또는 도트 4개가 표기됩니다. SD700 같은 경우에는 숫자 7 또는 도트 5개가 표기됩니다. 용접용 철근 같은 경우에는 제조국 앞에 도트가 찍힙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명칭은 뒤쪽에 W가 붙습니다. SD400W면은 이 부분이 4고 앞에 도트가 있으므로 용접용인 SD400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S가 붙으면은 내진용 철근이 되겠습니다. 표기법도 SD400S죠. 마지막에 S가 붙습니다. 여기 4가 있으므로 SD400이고 뒤에 S가 있는 부분은 내진용인 철근을 나타냅니다.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위는 메가파스칼을 사용합니다. 메가파스칼은 밀리미터 제곱당 작용하는 뉴턴입니다. 1뉴턴은 1kg을 1초 동안 1m 옮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300메가파스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SD300 같은 경우에는 항복 강도가 300 이상이고 인장 강도가 440 이상인 강종을 SD300이라고 합니다. SD400 같은 경우에는 항복 강도가 400 이상이고 인장 강도가 560 이상입니다. SD500 같은 경우에는 항복 강도가 500 이상이고 인장 강도가 620 이상입니다. SD600 같은 경우에는 항복 강도가 600 이상이고 인장 강도가 710 이상입니다. SD700 같은 경우에는 항복 강도가 700 이상이고 인장 강도가 800 이상입니다.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는 인장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장 시험은 철근 양쪽 끝을 물린 다음 힘을 가하여 철근을 늘어뜨리는 시험이 인장 시험입니다.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키면 철근도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특정 힘에 도달하게 되면 힘에 비례하여 늘어나지 않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항복점이고 이때 가해지는 힘이 항복 강도가 됩니다. 항복점 이전의 변형을 탄성 변형이라 하고 항복점 이후의 변형을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힘을 증가시키면 소성 변형 특정 지점에서 철근은 끊기게 되겠죠. 이때 철근이 끊기지 않고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철근을 주문하게 되면 묶음으로 배송이 되어지는데 강종에 따라서 태그가 다릅니다. SD300 같은 경우에는 녹색 태그가 붙고 SD400 같은 경우에는 항색, SD500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SD600 같은 경우에는 회색, SD700 같은 경우에는 청색, SD400W 같은 경우에는 흰색, SD500W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 태그가 붙습니다. SD400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강종으로 일반 건축 현장, 아파트, 주택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가장 쌉니다. SD300 같은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가장 작죠. 즉 늘어나는 성질이 가장 작으므로 토목 현장, 옹백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SD350은 터널이나 지하철 공사에 사용됩니다. SD500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 건물, 기둥, 지하 구조물에 사용됩니다. SD600과 700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구조물에 사용됩니다. W가 붙은 이 부분은 용접용으로 사용되겠죠. 철근의 포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쪽의 숫자는 철근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D 다음에 오는 숫자는 철근의 호칭 지름을 나타냅니다. 골뱅이 다음에 오는 숫자는 철근의 설치 간격을 나타냅니다. 골뱅이 300은 철근의 300mm 간격으로 설치해라는 의미가 됩니다. D10, D13, D16, D19, D 다음에 오는 숫자는 호칭 지름이 되겠죠. 단위 중량은 밀리당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D10의 단위 중량은 0.56kg입니다. 본 중량은 한 가닥의 철근 무게입니다. 철근은 8mm 단위로 출고가 되므로 본 중량은 8mm당 kg이 되겠죠. D10의 본 중량은 4.48kg이 됩니다. 번들당 본수는 한 묶음당 몇 개의 개수로 묶어진자를 나타냅니다. D10은 210개가 한 묶음입니다. D13은 120개가 한 묶음입니다. 번들 중량은 본 중량 4.48 곱하기 번들 본수 총 한 묶음의 개수에 대한 값이겠죠. 이 두 값을 곱한 값이 번들 중량이 되겠습니다. D10의 번들 중량은 941kg이 됩니다. 철근은 톤 단위로 주문을 하는데 실제 주문하는 양과 오는 중량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주문은 포장 중량으로 주문을 하고 오는 것은 번들 중량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D10을 1톤 시키게 되면 한 묶음이 210개고 오는 중량은 941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2톤을 시키게 되면 210개가 두 묶음이 될 거고 이 부분이 두 개므로 실제 중량은 1882kg이 오게 됩니다. D25를 1톤을 시키면은 한 묶음이 32개고 실제 중량은 1019kg이 오게 됩니다. D35를 1톤을 주문하게 되면은 한 묶음이 17개고 실제 중량은 1021kg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주문 중량과 번들 중량이 조금 차이가 나므로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철근의 시세는 그때그때 변합니다. 철근은 킬로그램당 단가를 나타내는데 지금 시세는 킬로그램당 7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되어져 있고 강종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겠죠. 일반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국산 철근 대신 중국산 철근을 사용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중국산 철근은 국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품질은 많이 떨어집니다. 건설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국산 대신 수입산인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기 건물을 짓는다면 중국산보다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겠죠. 철근 작업을 하실 때 이 철근이 국산인지 아니면 중국산인지 한번 확인하고 작업하시는 것도 좋겠죠. 철근의 맨 앞쪽에 나타나는 문자가 제조국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 제조국에서 KR은 우리나라를 나타냅니다. 이전에는 K로 표기되어져 있었으므로 K가 표기되어져 있어도 우리나라 제품이겠죠. C가 표기되어 있다면 수입산 중국 제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는 것도 좋겠죠. 철근의 종류와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